제가 요즘에 현장이나 실제로 물건들 정리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매도자들은 선거를 기다리는 느낌이 커요. 근데 매수자들은 여전히 어떠냐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몇 억씩 빠져도 살 사람이 없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 1억 추락했다라는 그 기사를 좀 가져왔고 1억이라고 하면은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 처음에 기사를 좀 봤을 때 이게 1억이라고 하는 게 어느 기간에 빠졌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기간들을 좀 생각하면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고요. 서울 아파트가 평균 거래가 1억이 추락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제가 지난 2주간 포크님과 이제 또 임장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주간 한 3개구의 모든 아파트를 제가 직접 다 밟았는데 그 밟은 걸 토대로 해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아파트 양극화 특징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걸 토대로 지금 서울 부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드리도록.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급매물도 안 팔린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 11개월 만에 9억대 추락했다. 두 번째, 어디가 추락했지? 를 좀 생각해보면 비싼 동네 아파트 거래가 쭉 떨어졌다. 평균 매매가도 하락했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24.6억, 24억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4억 9천. 이게 VS가 돼 있잖아요. 집값이 빠진다더니 서울 아파트 격차가 더 벌어졌다. 24억 6천은 어딘가 좀 좋은 동네가 될 거고 네. 4억 9천은 좀 안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4억 9천은 노도강 vs 강남. 시장이 저기가 좀 좋지 않다고 좀 불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불황이든 화랑이든 아파트는 늘 양극화되는 건가? 이런 좀 기사가 있어서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요즘 부동산이 안 좋다는 건 알았는데 1억 원이나 빠졌냐? 왜냐면 1억 원이라는 게 서울 아파트가 뭐 저희가 중인 가격이라고 해서 이 중간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평균 한 13억이 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1억 이상이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9억대라고 했잖아요. 정말 많이 빠졌을 때와 비교하면 한 2억가량이 빠진 거라서 그렇게 되면 20%가량 평균 거래 가격이 빠진 거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거를 좀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파트는 다 같이 떨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또 역시 좀 똘똘한 한 채인가? 역시 강남인가?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자, 기사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봐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지만 평균적인 아파트 거래 가격은 떨어졌다. 라는 게 어떤 말이냐, 이게 보통 거래량이 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은 늘었는데 아파트 거래 가격은 좀 떨어졌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거래량이 늘었나를 보면 지금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지금 거래된 게 2,454건이에요. 그리고 23년 12월이죠. 그때는 1,826건이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 600건 가량이 지금 좀 증가한 걸로 좀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격은 어떠냐? 평균 10억 4천 했던 게 10억 3천. 그리고 이달에는 9억 8천으로 두 달째 지금 떨어졌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 평균 거래액이 실제로 실거래된 거의 평균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 원 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해 3월 9억 8천이죠. 이후 11개월 만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이라고 하면 23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래 금액과 지금 거의 유사하게 9억대로 지금 내려왔다. 1년 만에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제가 업데이트해서 갖고 왔는데 계속 지금 쭉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올라간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요때가 상당히 거래가 안 됐던 때고 지금이 거래가 많냐 적냐를 비교해 보면 여기 지금 보통 저희가 평균 거래가 한 6천 건이 넘는 거가 지금 서울 평균 거래량인데 그 거래량 대비해서는 사실 여전히 너무 작은 수치긴 해요. 사실 이게 하락장이 이때부터가 저희가 보통 하락 분위기가 느꼈다는 게 22년 한 추석 이후부터인데 그때 이후에 거래가 끊긴 게 지금 횟수로 3년 정도가 된 거죠. 이제 거래량이 늘긴 늘었지만 사실 여전히 뭐 아주 많은 의미 있는 숫자로 늘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어떠냐? 서울 그 부동산 정보원장에서 갖고 온 건데 아파트의 평균 거래된 가격을 그러니까 실거래된 가격을 평균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 가격이 현재 24년 2월에 이제 9억 2천이 되겠죠. 9억 2천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격이 23년 3월과 좀 유사한 가격이라 이거예요. 이건 좀 사실 데이터마다 조금씩 금액은 다른데 어쨌든 이게 9억대로 내려온 거는 한 11개월 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3년 8월에는 여기 11억도 넘었습니다. 약 한 6개월, 7개월 정도 만에 한 2억가량이 빠진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24년 1월 거래량은 2,456건으로 12월 대비해서 상승세는 맞다. 단 절대적으로는 거래 건수는 좀 낮고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에 평균 거래가 9억대입니다.
빠집니다. 그래서 8월 대비해서 23년 8월 대비 18%가 빠진 2억가량이 빠졌고요. 그리고 12월 대비해서는 1억가량 10% 빠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다만 거래량이 현저히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이 데이터들은 되게 단기간 거래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절대적인 모수도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체 시장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시장을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양극화에 대한 기사인데 기사를 확인하게 되면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상위 20% 고가 아파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도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 서울 그 KB 월간 그 주택 가격 도형이 전체 아파트를 5등분 해가지고 1부터 5까지로 나누고요. 5개로. 그리고 비싼 거는 5, 싼 건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 20%가 있을 거고 하위 20%가 있을 그렇죠. 건데 그 하위 20%가 상위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기사인 거고요. 그게 얼마나 떨어졌냐? 지금 5분위에 지금 그 상위 20%의 평균 매매 가격이 24억이에요. 24억인데 그게 지난 1월에 비교해서 8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80만 원이. 그래서 비율로 따지게 되면 0.5%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는 한 0.5% 떨어졌구나. 80만 원. 네, 80만 원. 거의 그냥 떨어지지 않은 거에 가깝죠. 그리고 하위는 얼마 떨어졌냐? 하위 같은 경우에는 4억 9,825만 원에서 4억 9,913만 원. 그 숫자 자체는 88만 원 떨어져서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지만 88만 원. 평당이 아니잖아요. 네, 평당이 아니죠. 근데 이게 사실 가격은 5배잖아요. 가격은 5배이기 때문에 이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건 8%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네, 8%가 떨어져서 좋은 데는 0.5% 그리고 안 좋은 데는 8%가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 여기 그 KB에 나온 데이터고요. 이 좀 더 데이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요 지금 주황색이 지금 24년 2월 그리고 저 지금 하늘색이 23년 1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년짜리로 지금 좀 넓힌 거거든요. 그 1년으로 봤을 때는 저기 1분위 같은 좋지 않은 곳에서는 한 5천 정도의 가량이 떨어진 거고 5분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1,30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적으로도 좀 유의미하게 지금 떨어진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바닥권인 23년 1월 그리고 현재 24년 2월을 좀 비교하면 5분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이 떨어진 거고 1분위 같은 경우에는 5,00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4,400 정도. 그래서 현재 누적 데이터로 봐도 현재 양극화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양극화라는 게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도 생각하실 건데 양극화는 우리가 늘 심해진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점점 더 벌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데는 점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안 좋은 데는 그냥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처럼 느끼실 텐데 이번에도 양극화가 벌어진 거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양극화가 이번에만 심해진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KB에서 5분위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한 08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요. 이 1분위가 연두색이에요. 이 노란색이 5분위예요. 이 1분위에서 몇 배가 5분위 가격이 되는 것이냐를 배율로 놔준 게 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4배에서 5배 사이에 위치해 있던 거예요. 차이가 적게 날 때는 4배, 차이가 많이 날 때는 5배가 되는 거죠. 평균 배율부터 볼게요. 평균 배율은 통상 이게 4.2배네. 그렇죠. 통상 4.2배. 평균적으로 4배 반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노도강의 집값이 강남 집값을 보통 4.2배 정도 하면은 나온다는 거죠.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고 사실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은 한 4배에서 5배까지 사이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로 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빨간색은 어떤 걸 의미하냐? 이 배율 평균 이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난 15년간 중에서 한 3번 정도가 있는 거예요. 3번 정도가 언제냐? 처음은 11년 6월부터 12년 10월까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건 어떤 때냐면 이 지난 사이클이죠. 지난 그 노무현 정부가 있었을 때 그 상승기, 그때 그 사이클에서 마지막 하락 시기였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대득세 바운스가 있었고 2차 상승, 그때는 3차 상승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싹 쓸어 내리기 때, 그때 이제 그 마지막 하락 시기를 뜻하고요. 자, 두 번째는 17년 6월부터 21년 10월까지예요. 이 시기는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사이클, 지난 상승장에서 완전 그러네요.
폭등 시기죠. 네, 폭등 시기. 절대적 가격은 한 13년, 14년부터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격차가 벌어져서 양극화가 4.2배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한 그 시점은 상승이 많이 진행되고 난 17년부터 그리고 21년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사이클의 이제 폭락 시기죠. 저희 가장 최근에 22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폭락 시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파란색은 어떤 거냐? 하나는 이 양극화가 완화된 거예요. 양극화가 완화된 건 뭐냐면 이 4.2라는 게 평균이잖아요. 네. 그 4.2에서 올라갈 때는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고 더 가격 차이가 많이 난 거고 그 다음에 그 양극화가 4.2가 밑으로 갈 때는 양극화가 완화된 거죠. 차이가 덜 나게 된 게 또 두 구간이 있어요. 그 두 구간을 중에 첫 번째가 이 지금 첫 번째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드린 요때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아파트가 하락장일 때 완화가 된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극화가 완화된 것 똑같이 완화됐는데 요거는 상승장 때 완화가 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와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은 계속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서울 아파트는 한 4배에서 5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다.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는 항상 뭐 가격이 오를 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의 방향,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그 방향에 관계없이 변동이 심해질 때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네. 뭘 의미하냐? 시장에 어떠한 변곡점이 완연하게 생길 때, 가격적인 변화가 심할 때 이게 더 양극화가 심대해진다는 거죠. 더 심해진다. 네, 벌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양극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승장 이후에 지금 하락장이 급격하게 진행됐잖아요. 한 6개월, 한 1년 사이에 아주 거의 폭락을 했었는데 그 폭락이 됐을 때 이제 전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강남은 꾸준히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즉 거의 다시 많이 회복을, 전고에 가까이 회복을 한 상태인데 그에 반해서 좋지 않은 아까 그 5분이라는 곳들, 그곳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조정이 돼 있고 매수세도 있지 않으면서 계속 지금 조정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계속 이게 양극화가 벌어진 것처럼 시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파란색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양극화가 줄어드는 시기도 있어요. 양극화가 줄어드는 시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 아까 그 첫 양극화가 줄어드는 시기는 아까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5분이잖아요. 그 좋은 곳이고 여기가 1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양극화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5분위의 아파트 가격들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1분위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죠. 거의 플랫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게 소소하게는 있겠지만 이게 평균적인 가격이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좋지 않은, 예를 들어 제가 노도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노도광의 지역들의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가격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강남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여기는 노도광은 지난 상승장 때도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하락장이 왔을 때도 떨어질 게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이 좋은 곳들은 그동안 많이 여기서 확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올랐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에 좀 거품이 있으니까 본래 가치를 찾아가면서 조금씩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오히려 지금 시장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노원 같은 데가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노도광이 떨어지고 뭐 저가 막 패닉 오고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지난 장에서 이 노원같이 싼 구간에 있는 가격들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플랫하게 지켜줄 거다. 한마디로 계속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지난 장에서 한번 보여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늦게 떨어지냐? 이 가치가 좋아서 늦게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전세 같은 것이 잘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전세가 받쳐주면 매매가 아무래도 조금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조금씩 이렇게 빠지면 늦게 떨어진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극화 완화라는 게 하락장 때도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곳, 노도광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가격이 플랫하고 좋은 곳들의 거품이 늦게 빠지고 그럼으로써 양극화가 완화됐다가 그 다음에 상승장이 다시 저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좀 늦게 올라요. 이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네요. 먼저 올라가요. 사실 먼저 올라가고 그 먼저 올라간 상태에서 알게 되는 그 대세 상승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거의 폭등을 하게 됩니다. 노도광 지역이 먼저 쫓아 올라가기 전에 여기가 먼저 팍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과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뭐 노도강 지역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딱 인지하는 그 양극화죠. 그 양극화가 심대해지면서 다시 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완화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22년, 20년, 21년 뭐 10월 정도가 되겠죠.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장에서도 노원이 되게 늦게 급하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키 맞추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좀 좋지 않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이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으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형상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간다라는 그 대명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증명이 되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양극화가 완화가 됐다. 그래서 여기 양극화 완화되는 시점은 하락장과 상승장이 있고, 여기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지금 최근에 네네. 다시 올라간 거는 여기서 여기가 아까 똑같잖아요. 여기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여기 다시 과거를 만약에 반복한다고 한다면 여기 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는 또 플랫 할 거고 다시 또 양극화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줄어드는 시기는 상승장과 하락장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락장 때 좋지 않은 곳이 계속 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꼭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뭐냐? 하급지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분위는 하락하는데, 즉 강남은 하락하는데 이런 노도강 지역들에게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지금 수도권 외곽이나 서울 외곽이 막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건 아닌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누구나 다 강남에 가고 싶지만 사실 강남에 누구나 갈 수 있는 돈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내가 내 집 마련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외곽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좀 불안한 심정이 당연히 있잖아요. 이게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월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지난 구해적 월배 상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나 코크니 너나이님께서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그게 그 지역들에 그 아파트가 가진 가치에 비교해서 가격이 되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보태서 더 좋은 쪽에 무조건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지역에서도 충분히 내가 돈을 잃지 않고 주거를 해결하면서 생애주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가격이다. 이 가치에 걸맞는 가격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행동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이거 네이버를 제가 오늘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땄는데, 요거는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실거래 가격이에요. 지금 2월 6일에 10층이 13억 4천에 거래가 됐네요. 이게 같은 아파트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가는 이게 제가 제일 싼 것만 가져온 거예요. 제일 싼 것만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지금 저층이잖아요. 근데 저층이 14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층인데 13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 보통 이제 저층 같은 경우에 더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4억 3천에 있는 거죠. 그리고 6층이 14억 5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아파트를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딱 가면은 이런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 호가를 딱 보면은 분명히 실거래는 14억 4천인데 호가를 딱 보면은 사실 14억이고 뭐 14억 3천, 14억 5천 막 이러니까 그냥 가격이 올라버렸네? 나 못 사는데? 그냥 그렇게 포기를 하는 거죠. 다른 아파트는 2월 18일에 10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9층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가격이 뭐냐? 11억에 있고요. 7천만 원이 더 있는 거예요. 더 비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물건도 또 11억에 있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거죠. 여기는 차이가 지금 1억 가량 나는 거고 여기도 한 7, 8천 나는 거예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 기사를 가져오면서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지금 단기 저점이라 불리는 23년 1월보다 단기 저점 거래가보다 현재 거래가가 거의 좀 더 낮거나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금 아까 그 기사가 났고 데이터도 확인했잖아요. 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는 지금 아파트를 싸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밭이 이렇게 여기와 같은 누군가는 싸게 사고 있는데 네이버 호가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를 정말 내가 계속 봐두고 내가 지금 감당 가능한 아파트 딱 봐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네이버를 봤더니 네이버가 저렇게 비싸. 그리고 사장님께 전화를 해요. 사장님 제가 이거 네이버 보고 연락드렸는데 저 실거래는 13억 4천이 됐더라고요. 1억 이상 싼 물건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사장님이 이제 그러겠죠. 무슨 소리야 지금 1억 싼 게 어딨어. 끊어요. 딱 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다 가진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또 위축돼가지고 다음 기회를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금 다 2월 거래잖아요. 2월 거래고 심지어 아까 그 몇백 건의 거래들은 지금 분명히 23년보다 더 낮은 거래가가 지금 계속 실거래가 평균이 찍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싸게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호가대로 사거나
만약에 산다고 하거나 혹은 내가 그것만 믿고 이 시장을 흘려보내면 남들보다 손해보고 살거나 아니면 좋은 길을 놓치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좀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산장에 가면은 반드시 이런 물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격을 왜 이런 실거래 가격되는 걸 왜 못 올려놓냐, 사장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싼 물건들이 분명히 현장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싼 거를 아마 우리가 네이버에다 올려놓으면은 또 거기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아파트 가격도 이렇게 막 내린다고 해가지고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있는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고 그 매수자와 매도자의 그 의견 차이가 클 때는 네이버 호가와 실제 물건의 가격 차이가 되게 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시고, 그리고 또 초보자들께서 항상 또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을 한 두세 개 정도 가보시거나 두세 개 정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정보만을 가지고 너무 전체 시장을 좀 판단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저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적어도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좀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균형적인 사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만 이런 실거래, 지금 이런 실거래를 잡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번에도 그렇고 뭐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은 저희가 부동산 시야가 아주 멀리 보이는 시장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콘텐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금리도 아마 뭐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그게 또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총선이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도 지금 계속 되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야가 지금 부동산 시야가 되게 멀리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아파트를 잡는다고 하면은 꾸준히 시장을 좀 봐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또 여기 계신 또 너나이님과 코크님도 열심히 또 밖을 누리면서 또 월부TV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가장 빠른 현장의 소리와 통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가격이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2021년 추석 이후로 가격이 급하게 떨어져서 2022년 말, 2023년 초까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던지는 물건들도 나오고 고점 대비 엄청 가격이 빠진 가격으로 거래가 됐어요. 보통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한 25% 정도. 대부분 모든 단지 전부 다 25% 정도 떨어진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이었던 게 7억 5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10억과 7억 5천 그 사이에 거래가 없어. 1년 동안. 맞아요. 막 이랬었어요. 그랬다가 여기서 7억 5천의 거래가 딱 되고 나서 그 다음에 7억 6천, 7천, 8천 하다가 작년에 1년 동안 2023년 1년 동안 우리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데드캣 바운스냐. 그래서 막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죽은 고양이가 떨어지면 바닥에 탁 맞고 튀어 오르죠. 그것처럼 가격이 올라서 10억 갔던 게 7억 5천 갔다가 그게 다시 이제 한 8억 5천, 8억 7천까지 올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정도 가격을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7억 5천만 원 가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도자들은 8억 5천, 6천, 7천까지 지금 거래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못해도 전에 8억 5천에 거래됐으니까 나는 아무리 못해도 8억 6천을 받아야겠다. 더 싸게 사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이 줄다리기가 벌어진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현장이나 뭐 제가 실제로 물건들 정리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매도자들은 선거를 기다리는 느낌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선거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해보겠다. 난 당장 돈을 이렇게 물건을 턱 깎아가지고 난 내놓고 싶진 않아. 근데 매수자들은 여전히 어떠냐면 이 가격 안 되면 안 사?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예, 그게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아하는 단지들. 거기는 매수자들이 약간 딸려가면서 살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매수자들이 나 이 정도 가격 아니면 안 살 거예요 라는 느낌이 강하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기님이 두 번째로 얘기해준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셔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 가격이 아니면 매매하지 않겠어라는 그 각각의 기준을 잘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요, 물건을 이럴 때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예, 가격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고 급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매수에 나서시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심단지를 좀 여러 개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맞아. 보면 계속 그것만 쫓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네. 내가 좀 관심 가는 단지를 이것뿐만 아니라 뭐 B, C, D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단지를 살펴보면은 얘가 막 움직인다고 해도 그렇게 왜 조급하게 행동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시야를 좀 넓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좋아하는 단지들. 그러니까 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단지들. 그런 데가 이번에 1월에 거래가 좀 됐거든요. 그런 데가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가격을 쫓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한 것 같이 그 단지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매수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쨌든 뭐 많이 떨어진 가격이면 살 마음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이렇게 막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제가 뭐요? 이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어. 아까 잠깐 여기 방송 대기 중에 네. 이분이 이제 오늘 여기 사무실에 볼 일이 있으셔서 왔다가 저를 네. 우연히 만나시고 편지를 써서 주신 건데 이분이 내 집 마련 기초만 강의를 듣고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예요. 진짜 이번에 네, 이번에. 오. 근데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 집 마련 기초만 강의 들었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이제 막 이렇게 하세요 해갖고 막 얘기해서 이제 왕창 깎아서 사신 거예요. 얼마 그 좋은 가격에 사셨어요. 아, 제가 딱 진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 산 거 맞겠죠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사셨다. 근데 그분이 또 편지를 저한테 이제 너나님 덕분에 집을 샀습니다 해서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가격을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네이버 호가 그대로 줄고 살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협상이나 이런 걸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